반갑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파수꾼 세 번째 수업으로서 이제 이전 시간까지 어떤 중략 부분의 줄거리까지 살펴봤고, 자, 이제 본문 내용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해설자 촌장이 되어 등장이라고 했는데, 자, 이 부분을 통해서 우리는 다시 한번 더 무엇을 지금 배우가 1인 2역을 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죠. 이거는 또 뭐의 특징이 된다? 그렇죠. 실험극의 특징이 된다. 자, 이렇게 했었죠. 자, 그래서 촌장이 등장합니다. 검은 옷차림이고 이해심이 많아 보이는 얼굴과 정중한 태도, 낮고 부드러운 음성으로 말한다 라고 했는데, 자, 지금 촌장의 외양, 외모, 얼굴, 그다음 태도, 음성 전부 다 뭔가 다 긍정적 인물로 드러나 있죠. 그러니까 촌장이 지금 요 부분을 통해서는 긍정적 인물임을 알 수 있습니다. 전부 다 외양과 어떤 태도, 행동 같은 걸로 드러냈으니까 간접제시고요. 자, 그런데 우리는 이 소설 전체를 놓고 보면 이렇게 겉으로 이해심이 많아 보이지만 알고 보면 두 얼굴의 사나이, 즉 뒤에서는 자신의 어떤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마을 사람들에게 어떤 거짓말을 하는 존재가 되죠. 그렇기 때문에 어, 작품 전체를 놓고 볼 때, 그냥 이 부분만 놓고 볼 때는 긍정적 인물임을 할 수 있는데, 이해심 많은 인물임을 할 수 있는데, 작품 전체를 놓고 볼 때는 어떤 인물이다? 바로 위선적 인물임을 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거짓 착한 척을 하고 있는 거죠. 이런 걸 우리는 사자성어로 표리부동이라고 하죠. 겉과 속이 다르다고. 표리부동적인 면을 부각시키고 있는 장면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자, 촌장 하시군요, 파수꾼님. 그러니까 파수꾼 나가 촌장님 여긴 웬일이십니까? 추억을 더듬으러 왔습니다라고 했는데, 자, 여기서 추억. 자, 이 추억이 어떤 건지 한번 살펴보죠. 자, 사실 이전에 지금 촌장이 망루에 온 이유는 뭡니까? 바로 파수꾼 다가 운반인을 통해서 진실을 알리는 편지를 촌장에게 보냈잖아요. 그 촌장은 그 진실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은폐를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실질적으로는 진실을 은폐하기 위해 망루로 왔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는 추억을 더듬으러 왔습니다라고 했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 추억은 뭐냐? 이 황녀는 내가 어린 시절 야생 딸기를 따러 오곤 했던 것이지요. 그땐 이리가 무섭지도 않았나 봐요라고 했습니다. 그땐 자, 그러면 지금 이 추억은 바로 뭐다? 야생 딸기를 땄던 그런 추억입니다. 자, 이 야생 딸기를 따러 나갔단 말은, 황야에 나갔단 말은 이리떼가, 그러면서 이리떼가 무섭지 않았다. 그때는. 자, 요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저기 덫이 깔려 있고 망루 위에 파수꾼이 외치는데도 어린 난 딸기 따기에만 열중했었으니까요. 그 즐거웠던 옛 추억. 오늘 아침 나는 그 추억을 상기시켜주는 편지를 받았습니다. 라고 합니다. 자, 추억이 이렇게 연결이 되겠죠. 자, 그러면 그런 편지를 받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여기 왔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자, 그러면 여기 편지는 자, 어떤 편지였습니까? 파수꾼 다가 보낸 이리떼가 없다. 이리떼는 실제로는 없고 흰 구름만이 있다. 이게 편지인데, 자, 이 편지가 뭐를 추억을 상기시켜 준다고 했죠. 맞죠? 그러니까 그러면서 이 추억이라는 거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야생 딸기를 땄던 추억이고, 그때는 이리가
이리때가 무섭지 않다고 했습니다. 자, 이렇게 표현한 거에 그 가정을 한번 보세요. 가정. 자, 이 안에는 어떤 가정이 들어있습니까? 무엇을, 즉 가정 또는 가정이라 하지 말고 전제라고 해볼까요? 이렇게 표현한 전제는 실제로 이리때가 존재한다 안 한다? 존재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지금 그런 겁니다. 이 파수꾼 단은 이리때가 없다라는 진실을 얘기했습니다. 근데 그 진실을 촌장은 추억을 상기시켜주는 진실, 편지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추억을 얘기하면서 그 추억은 야생 딸기를 땄던 추억이고 이리때가 그때 무섭지 않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교묘하게 이리때가 존재한다는, 즉 이리때가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편지의 내용을 교묘하게 왜곡을 시키고 있죠. 그러니까 바로 이 표현을 통해서 촌장은 진실을 이렇게 교묘하게 왜곡하고 있습니다. 자, 이런 왜곡하는 장면을 통해서 촌장의 어떤 성격, 교활한 성격이 드러나는 거죠. 자, 촌장의 이 교활한 성격이 이런 진실을 왜곡하는 걸 통해서 왜곡하는 발언을 통해서 간접적으로 드러나고 있는 장면입니다. 자, 이거 무슨 말인지 이해되죠? 그러니까 다시 한번 정리를 하면 편지는 파수꾼 다가 보낸 편지는 진실이 담겨 있는데 그 진실 속에는 이리때가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그 이리때가 없다라는 편지의 내용을 추억을 상기시킨다라고 왜곡을 함으로써, 즉 이리때가 존재한다는 것을 전제한, 이리때가 그때 무섭지 않았다라고 하면서 추억을 상기시킴으로써 교묘하게 진실을 왜곡하고 있다. 자, 이렇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 이곳을 찾아온 겁니다. 잘 오셨습니다, 촌장님. 오래 뵙지 못했더니 그동안 흰머리가 더 많아지셨군요. 자, 이 표현을 통해서 촌장은 이 오랜 세월 동안 마을을 어떤 지배하고 독재하고 있었음을 알 수 있죠. 촌장이 오랜 세월 동안 마을을 지배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자, 계속 봅시다. 촌장님도요, 더 늙으셨어요. 자, 오다 보니까 저쪽 덫에 이리가 치여 있습니다. 라고 했는데, 자, 실제로 이리가 없죠. 그러면, 자, 이 말은 촌장의 거짓말이죠. 자, 촌장이, 파수꾼 나에게 거짓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뭘까요? 바로, 이 덫에 이리가 있다라고 하면 당연히 파수꾼 나에게 가서 이리를 잡아온나라고 말을 할 거죠. 또는 그 덫을 한번 살펴봐라 라는 의미를 깔고 있죠. 그러니까 파수꾼 나를 따돌리고 파수꾼 다와 독대 둘이서만 이야기하기 위한 거짓말입니다. 자, 역시 이런 걸 통해서 우리는 또 뭘 알 수 있다. 이 촌장의 교활한 성격을 알 수 있죠. 그러니까 촌장은 겉으로는 이해심 많아 보이는 얼굴을 띠고 있고 부드러운 말투, 음성을 가지고 있지만 이렇게 상당히 교활한 인물임을 알 수 있습니다. 이리요? 어느 쪽이요? 저쪽요? 저쪽 찔레덩굴 미치던가요? 드디어 붙잡는군요. 파수꾼 낙태장. 촌장은 편지를 꺼내 다에게 보인다. 뭐 이런 거 다 지시문이라고 했죠. 이렇게 가로 속에 묶여 있는 거. 자, 이것 내가 보낸 거냐? 네, 촌장님. 나를 이곳에 오도록 해서 고맙다. 자, 이거 진짜 고마운 건가요? 아니죠. 지금 촌장의 입장에서는 문제가 생겼기 때문에 어떤 자신의 거짓말이 들통날 수 있는 문제가 생겼기 때문에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왔습니다. 그 말은 촌장의 입장에서는 난처한 상황이 됐다라는 거죠. 그러면 고맙다라는 거는 이건 반어적인 표현이 되는 거죠. 그죠? 자, 여기는 반어법이 되는 거고, 이건 역시 뭡니까? 겉과 속이. 그러니까 겉으로 고맙다 하지만 속은 다르잖아. 그러니까 되게 위선적인, 촌장의 위선적인 성격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또는 이것도 위선적 성격이라고 했는데 뭐 교활하다라고 봐도 무방합니다. 이 부분도 교활한 성격을 드러낸다 해도. 자, 한 가지 유감스러운 건 이 편지를 가져온 운반인이 도중에서 읽어본 모양이더라. 이리 때는 없고 흰 구름뿐. 자, 요게 자, 편지 속에 있는 내용입니다. 즉 이게 편지의 내용으로서 진실인 거죠. 자,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 수다쟁이가 사람들에게 떠벌리고 있단다. 자, 여기서 수다쟁이는 누굽니까? 수다쟁이는 운반인이죠. 자, 그런데 운반인은 언론을 상징한다고 했죠? 그죠? 자, 그런데 그런데 이 운반인을 수다쟁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데 여기에는 촌장이 운반인에 대해서 긍정적인 태도를 가지고 있는 겁니까? 아니면 부정적인 태도를 보이는 겁니까? 수다쟁이가 사람들에게 떠벌린다. 부정적인 느낌이 그대로 드러나 있죠. 그러면 이 부분은 촌장이 운반인에 대한 부정적, 즉 적대감을 드러내고 있는 표현입니다. 왜? 마을 사람들한테 떠벌렸기 때문에 진실을 은폐하려고 했는데 원래 처음에는 파수꾼 다만 이렇게 회유를 하면 되는데 운반인이 마을 사람들에게 다 떠벌리고 있기 때문에 마을 사람들 전체를 다 회유를 해야 되는 조금 더 힘든 상황이 됐기 때문에 이렇게 적대감을 드러내는 겁니다. 조금 후엔 모두들 이곳으로 몰려올 거야. 물론 내 탓은 아니다. 몰려오는 사람들은 말하자면 불청객이지 라고 했는데 자, 여기서 말하자면 불청객이지, 마을 사람들을 불청객으로 이야기하고 있죠. 이게 마을 사람들이잖아. 자, 이걸 통해서 지금 어떤 심리를 촌장 현재 상황에 대한 불만을 드러내고 있죠. 불만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더구나 그들은 화가 나서 도끼라든가 망치를 들고 올 거야 라고 했는데 자, 지금 여기 이 상황이 촌장이 두려워하는 상황이죠. 자, 두려워하는 상황입니다. 흔히 우리가 지금 독재 정권 1970년대 정치 상황과 연결시키면 이건 마을 사람들의 어떻게 보면 뭐 쿠데타나 민중의 쿠데타 또는 뭐 우리 이런 거를 뭐 데모를 일으킨다 뭐 이렇게 말하죠. 자, 이런 상황을 얘기합니다. 자, 이런 쿠데타나 데모를 일으킴으로써 자신의 권력을 잃을까 두려워하고 있는 거죠. 자, 그래서 도끼와 망치는 왜 들고 와요? 되게 순진하게 얘기하죠. 막루를 부수려고 그러겠지. 그 성난 사람들만 오지 않는다면 난 너하고 딸기라도 따러 가고 싶다라고 하는데 지금 딸기를 따 먹자 같이 라고 하면서 지금 파수꾼 다를 회유하고 있죠. 자, 그러면 이 딸기가 의미하는 거는 두 가지가 될 수 있을 겁니다. 자, 먼저 첫 번째는 어떤 지금 촌장이 얻는 어떤 즐거움이니까 이득이니까 부정한 권력으로 얻은 이득이 되죠. 자, 그리고 두 번째는 이러한 이득을 통해서 누구를 회유한다? 파수꾼 다를 회유하는 거죠. 그래서 파수꾼 다를 회유하는 수단이 됩니다. 자, 따고 싶단다. 난 어디에 딸기가 많은지 알고 있거든. 자, 이리때를 주의하라는 팻말 밑엔 의뢰이 잘 익은 딸기가 가득하단다. 자, 지금 이 팻말 어떻습니까? 자, 이 팻말이 있으면 이리때가 있기 때문에 마을 사람들은 거기에 접근할 수 없겠죠. 즉, 이 팻말은 마을 사람들에게 불안감을 또는 두려움을 조성함으로써 어떻게 마을 사람들이 여기에 가지 못하게 통제하는 거죠. 즉 민중
통제의 수단이 됩니다. 그럼으로써 이렇게 통제함으로써 이득을 이 독재자인 촌장이 혼자 독점하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 지금 이 팻말은 민중 통제의 수단이라고 했는데, 그러면 이 연극에서 이 극에서 민중 통제의 수단은 팻말 말고 또 뭐가 더 있었죠? 그죠? 네, 바로 막루, 정보를 차단함으로써, 그리고 막루에 있는 정보를 마을 사람들한테 알리는 뭐 양철북, 이런 것들이 있었죠. 즉 막루, 양철북, 팻말, 자, 이게 민중 통제의 수단을 상징하는 소재가 된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지금 선생님이 이렇게 네모로 각진 가로로 묶은 부분이 나오는데, 자, 이렇게 묶은 부분은 촌장이 파수꾼 달을 회유하기 위한 설득 전략과 관련된 겁니다. 맞죠? 자, 그런 설득 전략과 관련해서 이렇게 가로로 묶어줄 건데, 그거를 쭉 한번 다 정리를 해보도록 합시다. 자, 여기다가 설득 전략 1, 또는 이렇게 하면 되겠죠? 파수꾼 달을 회유하기 위한 설득 전략 1. 자, 이렇게 해놓고, 자, 그 밑에 부분에서는 이제 다음 아래 부분에서는 그냥 설득 전략 1, 2, 3, 4 이런 식으로 번호만 매겨 가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서 바로 뭘 했다? 이익을 나누자. 어떤 부정한 권력을 얻은 그 이익을 너랑 나누겠다. 즉 여기서 이익은 딸기가 되겠죠. 자, 이렇게 설득을 합니다. 자, 그러니까 파수꾼 다, 촌장님은 이리가 무섭지 않으세요? 자, 없는 걸 왜 무서워하겠느냐? 촌장님도 아시는군요. 난 알고 있지. 자, 지금 촌장, 지금 파수꾼 다에게 이리가 없다는 걸 인정합니다. 이리가 없음을 인정합니다. 왜? 파수꾼 다를 회유하기 위해서는 일단 자기가 너에게 나는 진심이다라는 거를 어떤 알리기 위한 거겠죠. 자, 그러면 아셨으면서 왜 숨기셨죠? 모든 사람들에게, 저 덫을 보러 간 파수꾼에게 왜 말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촌장은 이렇게 말합니다. 말해주지 않는 것이 더 좋기 때문이다. 자, 이거는 어떻습니까? 이거는 촌장 자기만의 논리죠. 그러니까 이리떼가 없다는 걸 알려주지 않는, 즉 이리떼가 존재한다고 말하는 게 더 좋다라고 말합니다. 지금 이 이리떼라는 존재, 양철북 소리 때문에 마을 사람들이 도망가다가 여기저기 다치는 사람들이 나오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 이런 걸 통해서 우리는 이 촌장의 독선적 성격을 알 수 있습니다. 자기가 남들 생각하지 않고 자기만의 논리로서 판단을 하는 거죠. 자, 그러니까 파수꾼 다 거짓말 마세요. 촌장님, 일생을 이곳에서 보내는 것이 더 좋아요? 자, 그러니까 일생을 이곳에서 보내는 것, 이건 누가 보냅니까? 바로 파수꾼이죠. 즉 파수꾼이 보는 피해입니다. 이게 이 피해 또는 희생입니다. 자, 그리고 사람들도 그렇죠. 이리떼가 몰려온다. 이 헛된 두려움에 시달리고 사는 게, 이 헛된 두려움에 시달리고 사는 게, 이건 누구? 마을 사람들의 받고 있는 피해입니다. 촌장의 거짓말로 인해서. 그죠? 그게 더 좋아요? 라고 말합니다. 자, 그렇게 해서 지금 파수꾼 다는 이 부분에서 촌장에게 속아서 파수꾼과 마을 사람들이 입게 된 피해를 열거하고 있죠. 그러니까 촌장의 거짓말로 인한 피해를 두 가지 이야기했습니다. 자, 즉 자유와 그 다음에 행복을 억압당한 거죠.
자, 이렇게. 그러니까 춘장 이렇게 말합니다. 얘야, 이리 때는 처음부터 없었다. 없는 걸 좀 두려워한다는 것이 뭐가 그렇게 나쁜 거냐? 지금까지 단 한 사람도 이리에게 물리지 않았단다 라고 하는데, 자, 이것도 지금 물리지 않았단다라고 하면서 피해를 입은 게 없다라고 얘기하고 있죠. 이건 뭡니까? 그렇지만 마을 사람들은 두려움에 시달려 살면서 행복을 억압당했고 도망가다 다치는 사람도 나왔죠. 그러니까 이거 사실을 왜곡하고 있는 거죠. 자, 그러면서 이야기합니다. 마을은 늘 안전했어. 자신의 거짓말, 즉 이리떼 때문에. 그리고 사람들은 이리떼에 대항하기 위해 단결했다. 난 질서를 만든 거야. 그게 뭔지 넌 알긴 하니? 모를 거야. 너는 그건 마을을 지켜주는 거란다 라고 하면서 이 안전, 단결, 질서라는 명분을 내세워서 자신의 거짓말을 합리화하고 있는 거죠. 자, 이게 이제 설득 전략 두 번째가 됩니다. 자, 여기 쓸게요. 설득 전략 2. 자, 두 번째에서는 바로 안전, 단결, 질서라는 명분을 내세워 합리화를 하는 거죠. 이런 거를 우리는 사자성어로 경강부회 또는 아전인수 이런 말로도 표현할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하죠. 자, 됐죠? 물론 저 충직한 파수꾼에겐 미안해. 수천 개의 쓸모없는 덫들을 보살피고 양철북을 요란하게 두들겼다. 허나 말이다. 그의 일생이 그저 헛되더구만 할 수는 없어. 그는 모든 사람들을 위해 고귀하게 희생한 거야 라고 했는데, 자, 이 장면도 결국은 파수꾼의 희생을 미화시키고 있죠. 그러니까 파수꾼의 희생을 미화시켜가지고 고귀한 희생이다라고 하면서 거짓말을 합리화하고 있습니다. 거짓말을 합리화하고 있습니다. 자, 난 내가 이런 것들을 이해하여 주길 바란다. 만약 내가 새벽에 보았다는 구름만을 고집한다면, 즉 진실만을 고집한다면 넌 이런 것들은 모두 허사가 된다. 저 파수꾼은 늘도록 헛북이나 친 것이 되고 마을의 질서는 무너져 버린다. 얘야, 넌 그렇게 모든 걸 헛되게 하고 싶진 않겠지라고 했는데, 자, 여기서 이 모든 것은 뭡니까? 바로 그런 거죠. 이런 명분도 될 수 있고 또는 파수꾼의 어떤 희생 이런 것들을 다 헛되게 하고 싶지는 않겠지라고 하면서 지금 파수꾼 달을 어떤 회유하고 있는 장면이죠. 자, 그래서 여기는 설득 전략 세 번째. 자, 설득 전략 세 번째로서 이제 다의 모든 걸 헛되게 하고 싶진 않겠지라고 하면서 다의 연민을 건드리고 있죠. 다의 연민을 자극하고 있습니다. 즉 다른 파수꾼들의 삶을 헛되게 만들고 싶진 않겠지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상당히 교묘하죠. 왜 제가 헛된 짓을 해요? 제가 본 흰구름은 즉 진실은 아름답고 평화로웠어요. 그러니까 이게 아름답고 평화롭다. 이게 진실의 가치가 되는 거죠. 자, 흰구름이라는 진실의 가치는 바로 아름답고 평화로운 것이죠. 저는 그걸 보여주려는 겁니다. 이제 곧 마을 사람들이 온다죠? 잘 됐어요. 저는 망루 위에 올라가서 외치겠어요 라고 하면서, 자, 이 장면은 어떤 다가 진실을 밝히고자 하는 의지를 드러내고죠. 다가 진실을 밝히려는 의지를 드러내고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지금 진실을 감추려는
촌장과 계속 갈등을 일으키고 있는 거죠. 자, 뭐 이렇게 하면 되겠죠. 자, 진실을 감추려는 촌장과 밝히려는 파수꾼 다. 자, 그러니까 촌장이 뭐라고? 잠시 동안 굳은 표정으로 침묵을 합니다. 자, 지금 바로 화를 안 내고 굳은 표정으로 침묵한댔죠. 즉 감정을 억누르고 있습니다. 억누르고 되게 침착하게 대응하고 있죠. 자, 이럴 수 있는 건 전부 다 뭐 때문에? 촌장은 교활하기 때문에 그렇죠. 어떤 촌장의 이 교활한 성격과 연결이 됩니다. 자, 그런데 우리 어린 파수꾼 단은 상당히 감정적일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감정을 억누르고 침착하게 대응할 수 있는 이런 촌장에게 상대가 안 될 겁니다. 자, 그래서 같이 가볼까요? 사실 우습기도 해. 이리 때 그게 뭐냐? 있지도 않은 그걸 이 황야에 가득 길러놓고 마을엔 가시 울타리를 둘렀다. 자, 그러니까 지금 이 이리 때나 자, 여기 가시 울타리나 망루도 세웠다. 양철북도 두들기고. 자, 이거 전부 다 지금 뭡니까 이거? 전부 다 어떤 공포감을 조성하는, 맞죠? 그러니까 불안감, 공포감을 조성함으로써 민중을 통제하는 수단을 쭉 나열한 거죠. 즉 지금 이 세모들은 공포감을 조성해서 마을 사람들, 즉 민중 통제의 수단을 쭉 나열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무서워서 떨기도 한다라고 했는데, 자, 이 부분 우리 설득 전략 네 번째 어떻게 하고 있다. 지금 다의 말에 공감을 해주고 있죠. 다에게 공감을 해줍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굳은 표정으로 잠시 침묵하더만, 그래 좀 약간 전략을 한번 바꿔보자, 약간 이런 거죠. 먼저 우선은 공감을 해줍니다. 자, 그러면서 아하, 언제부터 내가 이런 거짓놀이에 익숙해졌는지 모른다만 나도 알고는 있지, 이 모든 것이 잘못되어 있다는 걸 말이다 라고 하면서, 자, 설득 전략 다섯 번째 반성하고 있죠. 근데 이거 진짜 반성하는 걸까요? 아니죠. 거짓 반성입니다. 자, 이렇게 거짓 반성을 하는 촌장, 상당히 이런 부분도 교활한 촌장의 교활한 성격을 잘 드러내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촌장님, 저와 같이 막루에 올라가요. 그리고 함께 외치세요. 그래, 외치마. 근데 진짜 외칠까요? 이리 때가 없다는 거를? 안 그렇겠죠. 그러니까 이거 거짓말입니다. 자, 이렇게 거짓말을 당당하게 대놓고 하는 촌장, 상당히 위선적이죠. 역시 이 촌장의 위선적 성격이 드러납니다. 물론 이거 교활하다고 해도 됩니다. 즉 위선적이다, 교활하다, 뭐 거의 뭐 똑같다, 같다라고 보면 됩니다. 자, 촌장의 위선적 성격 또는 교활한 성격을 드러내고 있다, 이렇게 말하면 되겠죠. 전부 다 촌장의 말을 통해서 드러내기 때문에 간접 제시라고 보면 됩니다. 아, 이젠 됐어요. 자, 근데 촌장이 혼잣말처럼 그러나 잘 될까? 흰구름, 허공에 뜬 그것만으로 마을이 잘 유지될까? 오히려 이리 때가 더 좋은 건 아닐지 몰라라고 하면서 지금 혼잣말처럼 하면서 다에게 들을 수 있어? 니 들을 테면 들으라? 약간 이런 거죠. 그러니까 지금 결국은 촌장은 진실을 밝히려는 마음이 전혀 없습니다. 그렇죠? 자,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마을의 질서 또는 평화 유지를 위해서는 뭐가 일대가 더 좋다. 즉 거짓 공포가 필요하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사실 촌장이 이 진짜 마을의 질서나 평화를 유지하기 위해 공포가 필요하다고 한 겁니까? 아니죠. 이걸 통해서 결국은 뭐를 얻기 위해서 자신의
권력을 유지하기 위함이죠. 자신의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이런 공포가 필요할지도 몰라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역시 이 부분도 그냥 마을을 위하는 척하지만 사실은 자신의 권력 유지잖아. 자신의 욕심 때문에 그런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도 다 촌장의 위선적 성격이 또는 교활한 성격이 드러난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자, 다 뭘 망설이시죠? 아니야, 아무것도. 난 아직 안심이 안 돼서 그래. 사람들은 막루를 부순 다음엔 속은 것에 더욱 화를 낼 거야. 아마 날 죽이려고 덤빌지도 몰라. 아니 꼭 그럴 거다. 그럼 뭐냐? 지금까지 이리에게 물려 죽은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었는데 흰 구름의 첫날 살인이 벌어진다 라고 얘기하면서 지금 뭔가 약간 파수꾼 다에게 협박 아닌 협박을 하려고 하는 거죠. 살인이라고요? 그래 살인이지. 난폭하게 생각해보렴. 그러니까 지금 말투가 난폭하게 바뀌었습니다. 도끼에 찍히고, 그러니까 이게 파수꾼 다는 되게 착하고 마음이 약한 소년이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파수꾼 다에게 어떤 좀 두려움을 겁을 주기 위해서 이렇게 난폭한 말투를 사용합니다. 자, 도끼에 찍히고 망치로 얻어맞는 내 모습을 살은 찍히고 피가 샘솟듯 흘러내릴 거다. 끔찍해. 예, 너는 내가 그런 꼴이 되길 바라고 있지.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자, 지금 파수꾼 다가 촌장에게 얘기하는 의도는 뭡니까? 진실을 밝히는 거죠. 근데 촌장은 그 진실을 밝히려고 하는 파수꾼 다의 의도를 왜곡하고 마치 촌장이 어떤 죽기를 도끼에 찍히고 망치로 얻어맞는 죽기를 바라고 있지라고 의도를 왜곡하고 있죠. 그죠? 자, 지금 파수꾼 다의 의도를 왜곡하는 자, 이 부분을 통해서 역시 이 촌장의 교활한 성격이 드러나죠. 자, 그러니까 결국은 이런 독재자들이나 이런 거 보면 어떤 왜곡과 어떤 진실에 대한 왜곡과 그 다음에 뭐 그 사람들에 대한 선동 뭐 이런 것들을 엄청 잘하죠. 자, 그런 대표적인 인물로서 촌장이 드러나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 부분에서 이제 설득 전략 6번째입니다. 자, 설득 전략 6번째로 지금 내가 그 촌장이 이게 잔인하게 죽는 거를 생각해 보렴 이렇게 말하면서 파수꾼 다의 동정심을 유발하는 장면이 되는 거죠. 자, 됐죠? 자, 그러니까 아니에요, 그건. 아니라고? 그렇지만 내가 변명할 시간이 어디 있니? 난 마을 사람들에게 왜 이리 때를 만들었던가 그걸 충분히 설명해줘야 해. 그럼 그들도 날 이해할 거야. 네, 그렇게 말씀하세요. 허나 지금은 내가 말할 틈이 없다. 사람들이 오면 넌 흰구름이라고 외칠 거고 사람들은 분노하여 도끼를 휘두를 테고 그럼 나는 그러면서 은밀한 목소리로 되게 교활한 목소리인 거죠. 예, 내가 본 그 흰구름 있잖니? 그건 내일이면 사라지고 없는 거냐? 라고 얘기합니다. 자, 그러니까 지금 또 설득 전략 7번째. 그러니까 지금 마을 사람들이 화가 나서 몰려오고 있는데 이건 내일도 흰 구름은 그대로 있다. 그러니까 지금 당장 시간을 지금 마을 사람들이 왔을 때는 좀 넘어가고 시간을 좀 더 한번 끌어보자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하면서 진실이 내일이면 사라지고 없는 게 아니지 않냐. 즉 시간 끌기를 하는 거죠. 자, 그런데 파수꾼 다 아니요. 그렇지만 난 오늘 외치고 싶어요 라고 했는데 자, 여기서 한번 보세요. 외치고 싶어요라고 합니다. 지금 상당히 파수꾼 다는 감정적으로 대응하고 있죠. 즉 나는 오늘 외쳐야 돼요가 아닙니다. 나는 오늘 꼭 외쳐야 합니다가 아니고 외치고 싶어요. 이렇게 감정적으로 대응합니다.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쉽게 설득당하겠죠. 그러니까 이 파수꾼 다는 상당히 순진하고 감정적인 거죠. 그에 비해 촌장은 노련하고 매우 침착합니다. 교활하고. 그러니까 이 파수꾼 다가 이렇게 감정적으로 대응할 게 아니고 어떤 당위성, 오늘 꼭 외쳐야 된다는 그 당위성을 제시했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촌장이 말합니다. 그것 봐. 넌 내가 끔찍하게 죽는 것을 보고 싶은 거야. 어, 그러니까 지금 역시 또 어떻습니까? 다의 이런 진실 폭로라는 이 의도를 교묘하게 어떻게 자신의 죽음을 보고 싶다. 자신이 죽길 바란다라고 의도를 왜곡시키고 있는 거죠. 의도 왜곡. 자, 그러면 역시 의도를 이렇게 왜곡하니까 바로 또 촌장이 뭐다? 교활한 성격. 이 들어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이 부분을 또 설득 전략으로 따지면, 자, 설득 전략. 앞에서 나왔던 거랑 똑같죠? 한번 앞에서 도 나왔는데 똑같이 동정심을 유발하고 있습니다. 자, 파수꾼 다의 동정심을 유발하는 장면입니다. 자, 또 죄책감을 유발한다. 나를 죽이려고, 너 때문에 내가 죽는다 이 말인 거죠. 자, 유발하는 장면입니다. 자, 더구나 더 나쁜 건 넌 흰구름을 믿지도 않아. 내일이면 변할 것 같으니까. 오늘 꼭 외치려는 거지. 자, 지금 또 똑같이 설득 전략 7번째. 이거는 뭐 그렇게 할까요? 우리 물론 지금 설득 전략 7번째가 시간 끌기가 있었죠. 그러니까 이거는 그냥 7번 같은 걸로 합시다. 그러면 우리 앞에 8번도 보면 설득 전략 6번 여기에 동정심 유발이 있었죠. 자, 그러면 이거랑 연결해서 이것도 8번이라고 하지 말고 똑같이 6번으로 합시다. 똑같은 전략을 사용한 거니까. 그렇죠? 자, 그러니까 결국은 다가 진실을 믿지 않는다라고 말하면서 다의 어떤 자존심 같은 거를 자극해서 시간을 끌고 있는 장면입니다. 시간 끌기라고 있는 거죠. 넌 내가 본 그 아름다운 걸 믿지도 않는구나 라고 얘기하면서, 자, 그 아름다운 걸, 이게 바로 뭐다? 진실이 되는 거죠. 흰 구름으로써 진실을 믿지도 않는구나. 그러니까 다가 창백해지면서 그건 아니에요. 당황하는 거죠. 그죠? 자, 그래? 그럼 너는 내일까지 기다려야 해. 그러니까 촌장 말하는 거 한번 보세요. 내일까지 기다려 줄 수 있니? 또는 기다려 줬으면 좋겠어가 아니라 기다려야 해. 이게 되게 당위성, 되게 그래야만 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그죠? 그러니까 상당히 촌장과 파수꾼 다의 말하기 방식을 비교해 보면, 그죠? 상당히 좀 재밌습니다. 예. 자, 괴로워하는 파수꾼 다를 껴안으며 이렇게 돼 있는데, 자, 일단 괴로워하는 파수꾼 다. 자, 파수꾼 다는 뭐 하고 있다? 지금 내적 갈등을 하고 있음을 알 수 있죠. 내적 갈등을 하면 알 수 있고, 자, 그 다음에 파수꾼 다를 껴안아주고 있습니다. 이거 촌장 되게 어른스럽게 이렇게 안아준다? 이거 되게 위선적 성격이죠. 이거 파수꾼 다의 내적 갈등을 드러내는 동시에 촌장의 위선적 성격을 드러냅니다. 자, 오늘은 나에게 맡겨라. 그러면 나도 내일은 너를 따라 흰구름이라 외칠 테니. 자, 꼭 약속하시는 거죠. 결국은 회유에 넘어가고 맙니다. 자, 회유에 넘어가는 파수꾼 다가 되죠. 자, 이걸 통해서 회유에 이렇게 쉽게 넘어가기 때문에 파수꾼 다는 어떤 성격이다? 나약한 성격임을 알 수 있죠. 참 안타깝습니다. 자, 물론 약속하지? 정말이죠? 정말? 네, 이거는 똑같은 거죠. 자, 그럼 정말 약속한다니까. 물론 거짓 약속입니다. 자, 파수꾼 나가 들어온다. 이제 파수꾼 나가 들어와서 이제 독대하는 장면은 끝이 나게 됩니다. 자, 여기까지. 지금 우리 오늘 배운 내용은 어떤 파수꾼 다가 진실을 깨닫고 촌장에게 그 진실의 내용을 말하니까 촌장이 파수꾼 다를 회유하러 옵니다. 자, 그래서 촌장과 파수꾼 다가 서로 갈등을 일으키면서 진실을 밝히고 싶은 파수꾼 다와
진실을 감추려고 하는 촌장의 이제 끊임없는 어떤 대화, 설득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 촌장은 설득 전략을 거의 7개나 활용하면서 상당히 어떻게 보면 겉으로 보면 논리적으로, 물론 자기만의 논리이긴 하지만 논리적으로 접근하는 반면, 이성적으로 접근하는 반면 파수꾼 단은 되게 감정적으로 접근함으로써 결국은 촌장에게 회유되는 그런 나약한 모습을 보이면서 오늘 배운 내용은 마무리가 되는 거죠. 자, 일단 오늘은 여기까지 공부하기로 하고요. 자, 다음 시간에 나머지 부분을 쭉 이어서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들 수고 많았습니다.